15년 동안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았던 수의사 서영이 어느 날 아침 깨어나 보니 임신을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15년 동안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임신 8주차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서영이 함께 살던 동물들이었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개 황금이가 가끔 아침에 이상하게 조용할 때가 있었거든요. 마치 깊게 잠들었다가 깬 것처럼 말입니다. 황금아, 너 혹시 뭔가 봤니? 황금이는 서영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서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동물들이 알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6개월 동안 병원을 드나들던 단골 고객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45살이고요.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15년 전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동물병원을 꾸려왔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사랑동물병원은 1층이 병원이고 2층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언제나 치료가 필요한 구조동물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다리를 다친 믹스 겸 바둑이, 눈이 안 보이는 고양이 나비, 그리고 최근에 구조한 골든리트리버 황금이까지요. 이 아이들은 저에게 가족 같은 존재예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서영의 눈이 떠졌어요. 15년째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죠.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얘들아, 일어날 시간이야. 서영의 목소리에 1층에서 개들이 꼬리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둑이의 활발한 짖음, 나비의 조용한 야옹거림, 그리고 황금이의 낮은 컹컹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서영은 가운을 걸치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사랑동물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이곳은 그녀의 삶 전부였어요. 병원이자 집이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동물들이 치유받는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바둑이야, 다리는 어때? 다리를 다친 믹스견 바둑이가 서영에게 달려왔어요. 절뚝거리긴 했지만 꼬리는 신나게 흔들고 있었어요. 서영은 바둑이의 붕대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많이 좋아졌네. 이제 곧 뛸 수 있을 거야. 눈이 안 보이는 고양이 나비는 서영의 발소리만 듣고도 정확히 그녀 곁으로 다가왔어요. 서영은 나비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우리 나비, 오늘도 예쁘구나. 가장 최근에 구조한 골든리트리버 황금이는 구석에서 서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직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서영은 천천히 황금이에게 다가갔어요. 황금아, 괜찮아.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않아. 황금이는 서영의 손을 살짝 핥았어요. 조금씩이지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동물들에게 아침 약을 주고 사료를 챙겨주는 동안 서영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어요. 몸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어지러움도 느껴졌고요. 또 감기려나? 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바쁜 일상 탓이겠죠. 요즘 구조동물들이 많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8시가 되자 병원 문을 열었어요. 첫 번째 환자는 단골 고객인 김할머니와 그녀의 푸들 공주였어요. 원장님, 공주가 어제부터 밥을 안 먹어요. 걱정돼서 밤새 잠도 못 잤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한번 봐드릴게요. 서영은 공주를 진찰했어요.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단순한 소화불량이었죠. 약 처방해 드릴게요. 23일 후면 괜찮아질 거예요. 고마워요, 원장님. 원장님이 있어서 우리 공주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김할머니가 가고 나자 서영은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어요. 뭐지 이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볼도 살짝 꺼져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영은 평소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하지만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이상하네. 왜 이럴까? 서영은 김치찌개 대신 미숫가루만 타서 마셨어요. 그것도 겨우 몇 모금이었어요. 오후에는 더 많은 환자들이 왔어요. 중성화 수술 예약, 백신 접종, 건강검진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하지만 서영의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간호사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일찍 들어가시고 쉬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고마워요, 미영 씨. 하지만 서영은 쉽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황금이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 밤중에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저녁 9시 병원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동물들도 하나씩 2층 거실로 데려왔어요. 밤에는 항상 함께 지냈거든요. 준우는 언제 집에 오려나? 서영은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아들 준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과제가 너무 많아서 못 가겠어요. 몸 건강히 지내세요. 서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20살이 된 아들이 자립해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어요. 15년 전 남편 민수가 떠난 뒤로 서영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5살이었던 준호를 키우면서 동물병원도 운영해야 했죠.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서영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침실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밤 11시 서영은 침대에 누웠어요. 바둑이는 침대 옆 쿠션에, 나비는 발치에, 황금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얘들아.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때문이었어요. 몸을 뒤척일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새벽 2시쯤 서영은 다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이번에는 더 심하게 토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요. 동물들도 서영의 이상함을 감지하는 듯 했어요. 바둑이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으려 했고, 나비는 계속해서 서영 주변을 맴돌았어요. 황금이는 서영을 빤히 쳐다보며 낮게 낑낑거렸어요. 얘들아,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서영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어나자마자 토했고 평소 즐겨 마시던 커피 냄새조차 견딜 수 없었어요. 미영 씨, 오늘 혹시 혼자서도 괜찮을까요? 병원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원장님. 편히 다녀오세요. 서영은 근처 내과를 찾았어요. 간단한 혈액 검사와 문진을 받았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일 수 있어요. 며칠 쉬시면서 지켜보세요. 그런데 계속 토하고 어지러운 게 정말 단순한 감기일까요? 더 심해지면 다시 오세요.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특히 후각이 예민해진 게 가장 힘들었어요. 평소에는 괜찮던 사료 냄새, 소독약 냄새,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던 향수 냄새까지 모두 견딜 수 없었어요. 동물들의 반응도 더욱 민감해졌어요. 바둑이는 서영이 어디에 가든 따라다녔고, 나비는 평소보다 더 자주 야옹거렸어요. 황금이는 서영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증상은 계속됐어요. 아니, 더 심해졌어요. 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영 씨, 오늘 오후에 병원 좀 다녀올게요. 어디 아프세요?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이상해서요. 서영은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혹시 여성 질환이 있나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혹시 임신 검사도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소변 검사부터 해보시죠. 15분 후 간호사가 결과를 알려줬어요. 양성이에요. 임신이세요. 서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혈액 검사로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1시간 후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임신 8주차시네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서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저는 15년 동안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아니에요. 저는 매일 동물들과 함께 지내요. 외부인과 접촉할 기회도 거의 없고요.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걸 권해요. 이런 일은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해요.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준호에게? 아직은 아니었어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영의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어요. 내가 뭘 놓친 걸까? 정말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있었던 걸까? 병원에 도착하자 동물들이 반겼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서영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얘들아,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바둑이가 서영의 손을 핥았어요. 나비는 서영의 무릎에 올라와 골골거렸어요. 황금이는 조용히 서영 곁에 앉아 있었어요. 서영은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특별한 일이 있었나? 이상한 사람이 왔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황금이의 행동이 떠올랐어요.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황금이가 평소보다 조용할 때가 있었어요. 원래는 활발한 아이인데 말이에요. 황금아, 너 혹시 뭔가 봤니? 황금이는 서영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서영은 이제 확신했어요.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내야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영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동물들이 지켜주는 이 공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112를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어요. 어떤 일이신가요? 저는 15년 동안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무슨 짓을 한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서영은 주소를 알려줬어요. 30분 후 경찰차 한 대가 병원 앞에 섰어요. 경찰서에서 온 김영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서영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일단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영은 김영사와 함께 병원 2층 거실에 앉았어요. 동물들은 낯선 사람의 등장에 약간 경계하고 있었어요. 특히 황금이는 구석으로 피해 숨었어요.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끼셨나요? 일주일 전부터요. 계속 토하고 어지럽고, 그런데 오늘 병원에서 임신 8주차라고 하더라고요. 김영사는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어요. 15년 동안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지 않는 시간이 있었나요? 그게 서영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평소보다 더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죠? 2달 전쯤부터요. 그리고 동물들도 이상했어요. 서영은 황금이를 가리켰어요. 저 아이는 원래 활발한데 가끔 아침에 보면 너무 조용할 때가 있었어요. 마치 깊게 잠들었다가 깬 것처럼요.
김영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혹시 외부인의 출입이 자주 있나요? 네, 여기가 동물병원이라서 환자들이 많이 와요. 하지만 대부분 단골 고객들이고 CCTV도 설치되어 있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해 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서영은 김영사를 병원 1층으로 안내했어요. 모니터에는 지난 2달간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김영사는 빠른 속도로 영상을 훑어봤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였어요. 낮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드나들고 밤에는 조용했어요. 혹시 최근에 새로 온 고객이 있나요? 글쎄요. 서영은 진료 기록을 뒤져봤어요. 아, 이정수라는 분이 6개월 전부터 오시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인가요? 동물 번식업을 한다고 하시던데 개와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신대요. 항상 정중하고 친절하셨어요. 서영은 정수의 진료 기록을 보여줬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기록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오셨죠? 2달 전이네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김영사는 정수의 연락처와 주소를 적어갔어요. 내일 이분을 찾아가 볼게요. 그리고 혹시 기억나는 게 더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김영사가 가고 나자 서영은 다시 동물들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어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서영은 잠들 수 없었어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정수 씨가 그런 짓을 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바둑이가 서영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으려 했어요. 바둑아, 너도 불안하구나. 다음 날 오전 김영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서영 씨,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정수라는 사람이 제공한 주소로 가봤는데 그 주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서영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연락처도 더미폰이에요. 가짜 정보를 준 거죠. 지금 신원 조회를 해보고 있어요. 그럼 정말 그 사람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상한 건 맞아요. 오늘 오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자 서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6개월 동안 신뢰했던 고객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니요. 서영은 정수와 관련된 모든 걸 다시 떠올려 봤어요. 그는 항상 늦은 시간에 왔어요. 서영이 혼자 있을 때 말이에요. 그리고 진료 시간이 유독 길었어요. 왜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서영은 자신을 탓했어요.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오후 3시 김영사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심각했어요. 이정수의 진짜 이름은 박철민이에요. 박철민? 동물 학대와 불법 번식업으로 전과가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김영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성범죄 전과도 있습니다. 서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 사람이 6개월 동안 우리 병원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어요.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럼 정말 그 사람이 저에게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김영사는 서영을 바라봤어요. 혹시 철민이 올 때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나요? 서영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 사람이 올 때마다 동물들에게 간식을 가져왔어요. 특히 개들이 좋아하는 육포 같은 거요. 지금도 그 간식이 있나요? 냉장고에 몇 개 남아있을 거예요. 서영은 냉장고에서 철민이 가져온 간식들을 꺼냈어요. 이것들을 분석해 봐야겠어요. 김영사는 간식들을 증거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한서영 씨 혈액 샘플도 필요해요. 왜요? 혹시 약물이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실감했어요. 결과는 언제 나와요? 며칠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김영사가 간 후 서영은 동물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행동에서 뭔가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특히 황금이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사람을 무서워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더욱 심하게 반응했어요. 서영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병원에 있던 여러 가지 향수와 로션을 꺼내왔어요. 황금아, 이 냄새는 어때? 첫 번째 향수를 뿌리자 황금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네 번째, 애프터 쉐이브 로션을 뿌리는 순간이었어요. 황금이가 갑자기 심하게 떨기 시작했어요. 눈동자가 커지더니 구석으로 숨어버렸어요. 이거구나. 서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바둑이와 나비에게도 같은 테스트를 해봤어요. 둘 다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나비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요. 얘들아, 그때 그 사람이 이 냄새를 풍겼구나. 서영은 즉시 김영사에게 전화했어요. 형사님,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무엇인가요? 동물들이 특정 냄새에 극도로 반응해요. 애프터 쉐이브 로션 냄새요. 그게 무슨 의미죠? 박철민이 그 향을 사용했을 거예요. 동물들이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그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서영은 병원의 의료용품 보관함을 확인했어요. 병원의 진정제가 평소보다 빠르게 소모되고 있어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이요. 그런 약물이 사람에게도 사용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의식을 잃게 만들 수 있거든요. 김영사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철민이 먼저 동물들을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한서영 씨에게도 같은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영은 몸서리를 쳤어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계획된 범행이었다니요. 그럼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네요. 네, 그런 약물을 사용하면 기억 상실이 올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서영은 동물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신들의 보호자인 서영을 지켜주지 못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미안해, 얘들아.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바둑이가 서영의 손을 핥았어요. 나비는 서영의 무릎에 올라와 골골거렸어요. 황금이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영 곁에 앉았어요. 고마워, 얘들아. 너희가 진실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 그날 저녁 서영은 자신의 수의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건을 분석해 봤어요. 철민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어떤 약물을 썼는지 추리해 봤어요. 먼저 동물들에게 간식에 진정제를 섞어서 줬을 거야. 그러면 동물들이 깊게 잠들어서 경보 역할을 못했을 테고, 서영은 메모장에 추리 내용을 적어 나갔어요. 그 다음에 나에게도 비슷한 방법을 썼을 거야. 음식이나 음료수에 약물을 섞어서.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서영은 지난 2달간의 일정을 다시 점검해 봤어요. 철민이 왔던 날들을 표시해 봤어요. 대부분 늦은 시간이었네. 그리고 응급 상황이라고 했었지. 그때 문득 기억이 떠올랐어요. 철민이 올 때마다 서영이 차나 커피를 대접했었어요. 그때 약물을 넣었을 수도 있었죠. 그래, 그때였을 거야. 서영은 김영사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형사님, 또 기억난 게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박철민이 올 때마다 제가 차나 커피를 대접했어요. 그때 약물을 넣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추리네요. 내일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더 확실해질 거예요. 밤이 깊어갔지만 서영은 잠들 수 없었어요. 동물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었어요. 아가야, 미안해.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너를 가지게 되어서. 서영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직 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동물들이 서영 곁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마치 그녀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는 것처럼요. 얘들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거야.
서영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자신을 위해서,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고통받은 동물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거였어요. 며칠 후 김영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한서영 씨,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서영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동물 간식에서 수면 유도제가 검출됐어요. 그리고 한서영 씨 혈액에서도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발견됐습니다. 서영은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추측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럼 정말, 네, 박철민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맞아요. 지금 그를 찾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서영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6개월 동안 신뢰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서영은 철민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시 살펴봤어요. 진료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자신의 기억까지. 철민이 처음 병원에 온 건 6개월 전이었어요. 골드 리트리버 한 마리를 데리고 왔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정수라고 해요. 그때의 철민은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동물 번식업을 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요. 서영은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철민이 데려온 동물들은 대부분 건강했는데도 불필요한 검사를 요구했어요. 혹시 더 자세한 검사도 가능한가요? 걱정이 되어서요. 그렇게 진료 시간을 일부러 늘렸던 거예요. 서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서영은 CCTV 영상을 다시 봤어요. 철민이 올 때마다 항상 늦은 시간이었어요. 오후 7시 이후 서영이 혼자 있을 때였죠. 원장님, 응급 상황인데 지금 봐주실 수 있나요?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서영의 동물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영상을 보니 철민은 항상 큰 가방을 들고 왔어요. 그 안에 동물 간식과 자신이 마실 음료를 가져왔었죠. 원장님도 힘드실 텐데 제가 커피 좀 사왔어요. 서영은 그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커피에 약물이 들어있었던 거였어요. 더 끔찍한 건 철민이 동물들의 반응까지 계산했다는 점이었어요. 먼저 동물들에게 약물이 든 간식을 줘서 잠재웠어요. 그러면 동물들이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없었겠죠. 서영은 황금이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신의 보호자가 위험에 처했는데 도와줄 수 없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황금아, 그때 정말 무서웠구나. 황금이는 서영의 품에 안겨 작게 떨었어요. 그때 김영사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한서영 씨, 박철민의 실제 거주지를 찾았어요. 정말요? 네, 내일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들어갈 예정이에요. 혹시 함께 와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서영은 김영사와 함께 철민의 집으로 향했어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단독주택이었어요. 집 앞에 서자 서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6개월 동안 속았던 그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준비됐으면 들어가겠습니다. 수색팀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서영은 김영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어요. 집안은 예상보다 깔끔했어요. 하지만 곧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거실 벽에는 서영의 병원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서영이 동물들과 함께 있는 모습, 혼자 진료하는 모습까지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스토킹의 증거네요. 김영사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영의 일정을 기록한 노트가 있었어요. 언제 혼자 있는지, 언제 아들이 집에 오는지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저를 감시했던 거네요. 서영은 몸서리를 쳤어요. 더 끔찍한 건 침실에 있었어요. 서영의 사진들로 가득한 벽이었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들까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서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영사가 비디오 하나를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철민이 동물들에게 간식을 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쁜 애들이네. 너희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철민이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나 소름 끼쳤어요. 다른 비디오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철민이 동물들을 의도적으로 아프게 만드는 모습이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니까 조금만 참아. 그렇게 동물들을 아프게 한 후 병원에 데려와서 서영의 동정심을 자극했던 거예요. 서영은 구역질이 났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학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짐승 같은 인간이. 김영사도 분노에 찬 표정이었어요. 수색을 계속하자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서영이 마셨던 커피컵, 동물 간식 포장지, 그리고 각종 약물들까지. 특히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이 대량으로 있었어요. 병원에서 훔쳐온 것들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약물을. 의료진 신분을 위조해서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충격적인 건 철민의 일기장이었어요. 한서영, 완벽한 타겟이다. 혼자 살고 동물들만 믿고 있다. 6개월 정도 신뢰를 쌓은 후 실행하자.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어요. 동물들은 이미 내 편이다. 간식만 주면 조용해진다. 이제 한서영만 처리하면 된다. 서영은 일기장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너무 역겨웠어요. 괜찮으세요? 김영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발견한 건 서영의 개인정보가 적힌 파일이었어요. 주민등록번호, 통장 계좌번호, 심지어 아들 준호의 정보까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조사했던 거예요? 최소 1년은 된 것 같아요. 김영사의 대답에 서영은 더욱 충격받았어요. 수색이 끝나고 나서 김영사가 말했어요. 이제 박철민을 체포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어요. 곧 검거될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서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진실을 알았지만 상처는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영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동물을 사랑한다는 사람을 의심 없이 믿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탓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잘못한 건 철민이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동물들이 반겼어요. 바둑이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고 나비는 야옹거리며 다가왔어요. 황금이도 조심스럽게 서영 곁으로 왔어요. 얘들아, 이제 안전해. 나쁜 사람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야. 서영은 동물들을 하나씩 안아줬어요. 그들도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서영은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였어요.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서영은 심호흡을 하고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임신 사실부터 범인 검거까지 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야, 괜찮니? 엄마, 너무 충격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바로 집에 갈게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되겠어요. 고마워, 준호야. 서영은 눈물이 났어요. 힘든 상황이지만 아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며 서영은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어요. 끔찍한 상황에서 생긴 아이지만 이제는 소중한 생명이었어요. 아가야, 엄마가 너를 잘 키울게. 힘든 시작이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동물들이 서영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마치 그녀와 뱃속의 아기를 지키려는 것처럼요. 며칠 후 김영사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박철민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곧 체포될 것 같아요. 서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곧 이 불안이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박철민이 아이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길고 고통스러운 진실 찾기가 끝났어요. 하지만 서영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상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서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진실을 찾을 수 있었어요. 동물들과 함께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서영은 철민이 체포된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사건은 해결됐지만 뭔가 빠진 퍼즐 조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게 전부일까? 서영은 자신의 수의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건을 다시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범인은 잡혔지만 정확한 범행 방법을 알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요. 먼저 동물들의 행동 변화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철민이 체포된 후 황금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특정 상황에서는 불안해했어요. 서영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철민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애프터 쉐이브 로션을 구해왔어요. 황금아, 이 냄새 맡아볼래? 로션을 조금 뿌리자마자 황금이가 심하게 떨기 시작했어요. 눈동자가 커지더니 구석으로 숨어버렸어요. 역시 그랬구나.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황금이는 그 냄새와 함께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바둑이와 나비에게도 같은 테스트를 해봤어요. 둘 다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나비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털이 곤두서더니 도망갔어요. 얘들아, 미안해. 무서운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서영은 동물들을 달래며 생각에 잠겼어요. 동물들의 후각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들이 기억하는 냄새는 결코 거짓이 아니었어요. 다음으로 서영은 병원의 의료용품을 다시 점검해 봤어요. 철민이 어떤 약물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프로포폴이 이렇게 많이 없어졌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소모되고 있었어요. 미다졸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영은 이 약물들의 특성을 다시 공부해 봤어요. 둘 다 의식을 잃게 만드는 강력한 약물이에요. 특히 함께 사용하면 기억 상실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구나. 서영은 철민의 범행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동물들에게 진정제가 든 간식을 줘서 잠재워요. 그러면 동물들이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없어요. 두 번째, 서영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줘요. 서영이 의식을 잃으면 범행을 저질러요. 세 번째, 모든 흔적을 지우고 서영이 깨어나기 전에 사라져요.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이었구나. 서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6개월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김영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서영 씨, 박철민의 자백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네, 들려주세요. 그는 처음에 동물 번식업자로 위장해서 접근했어요. 한서영 씨의 동물 사랑을 이용한 거죠. 서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선한 마음을 악용당했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매번 올 때마다 동물들에게 간식을 주면서 신뢰를 쌓았어요. 물론 그 간식에는 진정제가 들어있었고요. 동물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후에 한서영 씨에게도 약물을 사용했어요. 김영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주로 커피나 차에 약물을 섞었다고 해요. 한서영 씨가 친절하게 대접해 주시는 걸 역이용한 거죠. 서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의 친절함까지 악용당했다니요. 그리고 범행 후에는 모든 흔적을 지웠어요. 한서영 씨가 깨어나기 전에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없었던 거네요. 네, 그런 약물을 사용하면 기억 상실이 올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서영은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집에 왔어요. 대학 기숙사에서 급하게 내려온 거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응,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서영은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따뜻한 체온이 위로가 되었어요. 엄마, 정말 무서웠을 텐데. 혼자 다 견디셨구나. 혼자가 아니었어. 얘들이 있었잖아. 서영은 동물들을 가리켰어요. 바둑이, 나비, 황금이가 모두 준호를 반갑게 맞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한테 더 빨리 말씀하셨어야 해요. 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준호는 서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저도 어른이에요. 함께 이겨나가요. 고마워, 준호야. 그날 밤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은 오랜만에 따뜻했어요. 비록 힘든 일이 있었지만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서영은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동물들의 행동 분석을 통해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먼저 황금이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황금이는 철민의 냄새뿐만 아니라 비슷한 체형의 남성에게도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황금아, 이 아저씨는 괜찮은 사람이야. 새로운 환자의 보호자였는데 황금이가 계속 경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황금이는 점점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위험한 사람과 안전한 사람을 말이에요. 서영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동물들의 직감은 정말 대단해. 바둑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철민과 비슷한 향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오면 즉시 알아차렸어요. 나비는 청각이 발달해서 발소리만으로도 사람을 구별할 수 있었어요. 철민의 걸음걸이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서영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임신 4개월이 되었거든요. 아가야, 엄마가 너를 잘 지켜줄게. 서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는 끔찍한 상황에서 생겼지만 이제는 소중한 생명이었어요. 준호도 여동생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엄마, 여동생 이름은 뭐로 지을 거예요? 희망이라는 뜻으로 희나는 어떨까? 좋네요. 희나야, 오빠가 잘 지켜줄게. 준호는 서영의 배에 대고 말했어요. 그때 동물들도 신기한 반응을 보였어요. 서영의 배 근처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었거든요. 얘들도 아기를 기다리고 있나 봐. 특히 황금이는 서영이 어디에 가든 따라다니며 보호하려 했어요. 마치 경호견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김영사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한서영 씨의 사례가 경찰청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동물의 행동 분석을 통한 범죄 수사 기법이 새롭다는 거예요. 서영은 놀랐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혹시 관련 연구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연구요? 네, 동물 행동학과 범죄학을 접목한 새로운 분야예요. 서영은 흥미로웠어요. 자신의 수의학 지식과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서영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동물들은 여전히 서영 곁에서 그녀를 지키고 있었어요. 바둑이는 침대 옆에서, 나비는 발치에서, 황금이는 문 앞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얘들아,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이겨낼 수 있었어. 서영은 동물들을 하나씩 쓰다듬어 줬어요. 며칠 후 서영은 결심을 했어요. 김영사가 제안한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경험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겠네요.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한서영 씨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서영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동물과 인간의 유대관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일이었어요. 임신 중이라 무리할 수는 없었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연구에 참여했어요. 특히 동물들의 스트레스 반응과 트라우마 회복 과정을 관찰했어요. 동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많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서영의 첫 번째 연구 발표였어요. 많은 경찰관들과 수의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이제 서영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동물들도 서영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더 활발해졌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구나. 서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곧 태어날 희나와 함께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서영의 배가 제법 불러왔어요. 임신 8개월에 접어든 거였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 서는 건 처음이라 서영은 떨렸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증인 한서영 씨, 선서해 주세요.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어요. 법정 안은 조용했어요. 피고석에 앉은 철민을 봤을 때 서영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피고인 박철민, 모든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동물들을 이용해 악한 목적을 달성하려 했습니다. 철민의 자백이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한서영 씨의 선한 마음을 악용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영은 철민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짜 후회가 보였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박철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서영은 법정을 나섰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의는 실현됐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김 형사가 서영에게 다가왔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한서영 씨 덕분에 새로운 수사 기법을 배웠어요. 동물들의 도움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서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힘든 경험이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영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희나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한 달 후, 서영은 딸을 낳았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이름은 희나로 지었어요. 축하드려요, 원장님. 정말 예쁜 아기네요. 간호사 미영이 축하해줬어요. 서영은 갓 태어난 희나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너는 끔찍한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 소중한 존재야. 준호도 병원에 달려왔어요. 엄마, 저도 희나 안아봐도 돼요? 물론이지. 준호는 조심스럽게 여동생을 안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희나야, 오빠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소중해. 우리가 희나를 잘 키워보자.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동물들이 새 가족을 맞이했어요. 바둑이는 조심스럽게 희나의 냄새를 맡았어요. 나비는 멀리서 지켜봤고 황금이는 희나 곁에서 지키는 자세를 취했어요. 얘들아, 이제 희나도 우리 가족이야. 동물들은 희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특히 황금이는 희나가 올 때마다 서영에게 알려줬어요. 고마워, 황금아. 너도 희나를 지켜주는구나. 한 달이 지나자 서영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희나와 함께였거든요. 병원 운영도 계속했어요. 환자들은 희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원장님, 아기가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서영은 희나를 업고 진료를 받았어요. 불편하기도 했지만 행복했어요. 동물들은 희나의 보호자 역할을 훌륭히 해냈어요. 바둑이는 희나가 울면 서영을 불렀고 나비는 희나 곁에서 조용히 지켰어요. 황금이는 낯선 사람이 오면 예민하게 반응해서 경보 역할을 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희나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첫 돌잔치를 준비하며 서영은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준호는 이제 대학 3학년이 되었어요.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희나를 돌봐줬어요. 엄마, 희나가 이제 엄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서영은 희나를 안아 올렸어요. 희나야, 엄마라고 해봐. 엄마. 희나의 첫 말에 서영은 감동했어요.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김영사에게서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한서영 씨, 전국경찰청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강연이요? 네, 동물 행동 분석을 통한 범죄 수사에 대한 강연이에요. 서영은 고민했어요. 희나가 아직 어려서 멀리 나가기는 어려웠거든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많은 경찰관들이 한서영 씨의 경험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럼 해보겠어요. 서영의 첫 번째 강연이 시작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의사 한서영입니다. 화면 너머로 수많은 경찰관들이 보였어요. 제가 경험한 일을 통해 배운 것은 동물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서영은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동물들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인간이 놓치는 많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실제 수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동물들의 스트레스 반응을 관찰하세요. 특정 냄새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이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서영의 강연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2년이 지나자 서영은 동물 행동 분석을 통한 범죄 수사 지원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어요. 논문도 발표하고 책도 출간했어요. 희나는 이제 2살이 되었어요. 동물들과 함께 뛰어노는 활발한 아이로 자랐어요. 엄마, 바둑이 왜 꼬리 흔들어? 바둑이가 희나를 좋아해서 그래. 희나에게 동물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지켜준 영웅들이었어요. 어느 날 서영은 희나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동물들도 함께였어요. 공원에서 만난 다른 아이들이 희나와 놀아주었어요. 동물들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희나 엄마, 동물들이 정말 순하네요. 다른 엄마들이 말했어요. 네, 얘들은 특별해요. 우리 가족을 지켜준 고마운 존재들이거든요. 서영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영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5년 전의 끔찍한 사건이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는구나. 그날 밤 서영은 희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희나야, 엄마가 어떻게 너를 만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줄까? 물론 아직 어린 희나가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줘야 할 이야기였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으려 노력했더니 너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어. 서영은 희나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그리고 우리 곁의 동물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었지. 바둑이, 나비, 황금이가 모두 침실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얘들아, 고마워. 너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동물들은 서영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모두 만족한 표정이었어요. 10년 후, 희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어요. 엄마, 나도 커서 동물 의사가 될래. 정말? 왜? 바둑이, 나비, 황금이처럼 아픈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어? 서영은 뿌듯했어요. 희나가 동물들의 소중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여전히 희나를 아껴줬어요. 엄마, 제가 이제 우리 가족을 책임질게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든든해. 어느 날 서영은 특별한 상을 받았어요. 동물과 인간의 유대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받는 상이었어요. 시상식에는 희나와 동물들도 함께 갔어요. 이 상은 제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바둑이, 나비, 황금이와 함께 받는 거예요. 서영의 수상 소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끔찍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주신 희나에게도 감사해요. 희나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날 밤 서영은 오랜만에 남편 민수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희나와 준호,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5년간의 고독한 시간, 끔찍한 사건,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낸 소중한 과정이었어요. 서영은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동물들은 정말 인간의 가장 진실한 친구구나. 바둑이는 이제 나이가 들어 움직임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가족을 지키고 있었어요. 나비는 희나와 함께 놀아주느라 바빴고 황금이는 여전히 충실한 경비견 역할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서영의 이야기는 절망에서 시작되었지만 희망으로 끝났어요. 동물들의 도움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녀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과 인간의 유대관계가 얼마나 깊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줬어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진실을 향한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희나는 건강하게 자라며 동물들과 함께 뛰어놀았어요. 그녀에게 동물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자신을 지켜준 영웅들이었어요. 그리고 서영은 계속해서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한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 이것이 서영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동물들과 함께, 희나와 준호와 함께 서영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동물들이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진실을 알려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서영이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전문가로 성장한 모습이었어요. 힘든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더 큰 의미를 찾아간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과 인간 사이의 깊은 유대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실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